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가볍지만 또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무엇이 있나 조사를 해보다가요,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식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식초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식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식초로 누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낭설이었던 걸로 이제 여러 문헌에서 증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초도 어떻게 자연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나라에서도 식초를 한자로 초라고 썼죠. 초. 그런데 이제 이걸 약으로 표현할 때는 고주, 오래된 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원인, 그러니까 이름의 어떤 유래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술을 잘못 보관하면 이게 식초가 됩니다. 미국, 그러니까 북미, 여기서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해가지고 사과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발효되면 사과주 식초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탈리아, 지중해 이쪽에서는 와인이 과발효돼서 발사믹 식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가격도 매우 비싸더라고요. 이런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든지 발사믹 이런 것들이 오래된 술이 식초가 됐으니 그것이 바로 고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중에 있는 식초 중에는 우리가 진짜 먹지 말아야 할 식초도 있습니다. 바로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는 우리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자연 발효된 이런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에 관한 논문들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식초의 효능에 대한 논문들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 이제 식초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게 당뇨에 효능이 있다,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된다, 피로 개선이 된다,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동맥 경화에 도움이 된다,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조목조목 하나씩 예를 들어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 연구들은요, 동양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 식초의 효능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는 또 중국 논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서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식초의 어떤 본향인 미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었고요. 한중일, 미국 식초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 그런 효능이 진짜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들에 나온 그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한의학에서는 이 식초를 어떻게 보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초라고 했죠. 초. 우리가 식초라고 하지만 그냥 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는 수렴하는 성질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체외로 너무나 많은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들이 체외로 나갈 때 그것을 억제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혈을 해준다든지 정액이 새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수렴해주는 역할을 식초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식초의 이 신맛은 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우리 해독 능력을 하기 때문에 식초가 그 기능을 도와줘서 해독 능력이 이 식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행을 도와서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우리 몸속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어혈이나 적취, 병리적인 딱딱한 물건들을 흐트러서 없애주는 이런 기능을 식초가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초 효능에 대한 팩트체크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혈당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제2형 당뇨를 방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게 해주는 이런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고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논문이 인용되고 인용이 반복되는 수치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요. 이 혈당 조절에 관한 논문들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임팩트 팩터를 가진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19.11로 나타난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미국 논문에서는요, 잠자기 전에 약 30ml의 식초를 먹게 한 후 오전에 공복 혈당을 쟀을 때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팩트 팩터가 7.14인 그리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식사 전에 30ml의 식초를 복용한 군에서 혈당이 약 20% 덜 오르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두 연구는요, 임팩트 팩터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식초의 혈당 관리 효과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의 효과에 대한 팩트 체크, 다음은요, 바로 고지혈증을 좋게 하는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이러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보다는 쥐를 상대로 한 실험이 많기는 했지만 그 신뢰도, 임팩트 팩터가 약 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낮지 않은 수준이죠. 완전히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우 신뢰도 있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논문 수준을 보였고요. 실제로 이 식초를 장기간 복용한 결과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식초의 고지혈증 조절 능력은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의 효과에 대한 팩트체크 그 다음은요, 바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임팩트 팩터는 매우 높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사람이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쥐를 대상한 실험이 더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은 터키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임팩트 팩터가 약 3.89로 약간 높게 나온 편인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요. 식초를 꾸준히 먹은 군에서 지방간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논문에서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거는 임팩트 팩터가 약 1점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이 있었으므로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의 다이어트 효과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한 팩트 체크 그 다음은요,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항암 효과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은 실험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항암 효과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논문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걸 사람으로 옮기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식초의 항암 효과는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으나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식초의 효능에 대한 팩트체크 그 다음은요, 바로 항균 효과입니다. 이것은 인체 외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항균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이 세균들을 죽이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먹지 않고 이렇게 닦거나 세척하는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항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식초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모두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초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빙초산을 희석한 식초 말고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것이 꼭 고가가 아니더라도 자연 발효된 것인지만 좀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는 여기에 좀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식초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약재라든지 음식물을 거기에 넣어서 약식초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관절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우술이라든지 두충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안에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그 식초를 마시거나 희석해서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위에 궤양이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식사 전에 식초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 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공복에는 식초를 드시는 것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 좋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식초를 먹는 이런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어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식초가 오히려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드신 후에는요, 이 치아에 식초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물을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이 치아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식초의 효능, 그리고 먹는 방법, 그리고 권장할 만한 것,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